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셜 로테이트 커프의 리제네이션 스캐폴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리제네이션 스캐폴드라는 말을 하려면 사실 뭐 PRP나 스템셀이나 셀 서라피나 이런 내용들이 다 뭐 포함이 될 텐데 사실 이제 뒷부분에 따로 강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덕티브 콜라겐 패치라는 요 주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말씀드리고 뭐 리터레처 리뷰 쭉 나온 거 한번 리뷰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서지컬 비디오 잠깐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테이트 커프를 치료하는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 있지만 환자가 처음에 이제 시비어 텐디노시스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로우 그레이드 파샬 테어가 생겼다가 이게 하이 그레이드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페어가 필요한 풀 시퀀스로 진행되는 이 프로세스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풀 시퀀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수술도 많이 되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찾아오는 이런 단계의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환자들이 나중에 프리시퀀스가 되시면 그때 찾아오십시오. 수술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패솔로지 프로세스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지연시킬 수 있느냐가 또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파샬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프로그레션 하느냐에 대해선 FM 스터디가 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헬시 텐던에서는 이 로드 디스트리뷰션이 잘 이루어지지만 버젤 사이드나 아티큘라 사이드 파샬 테어가 되면 렘넌트 부분에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이 인크레이지 되면서 결국에는 힐링이 임페어가 되고 나무 부분이 약해지면서 떨어진다는 게 지금까지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테어 프로그레션을 예방을 하려면 우리가 디펙트가 있는 이 부위에 그 인듀스 티슈를 덮어주거나 만들어주면 이 티슈 스트레인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FM 스터디가 있는데 한 2mm 정도를 버잘 레이어에 덮어주면 수프라스피너스의 버잘 레이어에 덮어주면 버잘 사이드 테어는 한 47%의 피크 스트레인을 줄일 수가 있고요. 아티큘라 사이드도 한 40% 정도 줄여서 이 텐던으로 가는 이 로드를 굉장히 줄임으로써 테어 프로그레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파샬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을 때 이 컨덕션 매트릭스를 디펙트 부분에 깔아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과 마찬가지로 인덕션이 일어나면서 베슬과 셀들이 자라나고 매트릭스가 깔리면서 결국에 이게 힐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서 결국에 이제 인덕션이라는 텐던 티슈의 인덕션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그래프 자켓, 현재 쓰고 있는 그래프 자켓이라는 건 우리가 텐던이 끊어졌을 때 그 텐던을 대체하는 의미로서 굉장히 스트롱하고 듀러빌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클래식 더말 패치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 개념으로 지금 설명드린 인덕션 패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인덕션 패치는 이 클래식 더말 패치, 그래프 자켓과는 좀 다르게 울트라 포러스한 스트럭처로 셀 인 그로스가 잘 일어나게 하는 게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인덕션 패치에 대해서는 뭐 이미 논문이 한 10년, 15년 사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리터레처 리뷰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덕션 패치에 대한 임상 논문은 한 2015년, 17년 최근에 한 5년에서 한 6년 사이에 한 6편 정도가 나왔고요. 이거 말고도 뭐 이 히스톨로지 연구나 아니면 동물 연구 이런 것 이제 기초 인비트로 연구들은 좀 있었습니다. 임상 연구들은 대개 이제 보면은 아직은 뭐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대개 10개, 20개, 30개 케이스 정도를 했고 2019년에 173개짜리 조금 레지스터리 좀 라지 볼륨 스터디가 나왔습니다. 테어 타입은 뭐 파샬 테어를 본 논문도 있고요. 풀싱크도 같이 섞어서 본 논문도 있었고 팔로우업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롱텀 팔로우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이 아웃컴 어세스먼트도 대개는 이제 MRI나 페이션트 아웃컴 정도를 보는 정도의 요 정도의 연구가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온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데 2013년에 MLTJ 논문에 전어에 실린 논문이었는데 23마리의 쉽을 대상으로 해서요. 52주까지 임플란테이션 한 다음에 히스톨로지를 이벨레이션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쉽에 이제 텐던 디펙트를 만들고 이 바이오 인덕티브 임플란트를 임플란테이션 시킨 다음에 5주째 보고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콜라겐 포메이션이나 매추레이션 오리엔테이션이 좋아지죠. 3개월, 6개월 정도 됐더니 텐던 시크니스가 굉장히 크게 호전이 되고 파샬이었던 부분이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도 잘 되고 매처 텐던 라이크 티슈들이 히스톨로직하게 재생이 되더라라는 프리클리니컬 스터디가 있었고요. 임상 논문 처음 나온 건 2016년인 것 같습니다. 2016년에 13명의 파샬 테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메디에이트, 라지,
태아 환자들 대상으로 했고요. 3, 6, 12, 24개월에 팔로우 MR을 4번씩 찍었습니다. 그래서 텐던 시크니스를 측정했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파샬 시크니스 요 텐던 시크니스에다가 인덕티브 패치를 붙이고 이게 이제 두께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두께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봤는데 보면 시리얼하게 보시면 이제 뭐 림넨트 테어처럼 좀 떨어졌던 게 나중에 한 24개월 정도 되면은 시크니스도 좀 잘 유지되고 티슈 퀄리티 좀 좋아진 그런 소견이 보이고요. 이 케이스들 중에서 세컨 룩을 본 게 있더라고요. 프리 오퍼레이티브 파샬 테어 있고 이렇게 딤플링이 있으면서 한 2.9mm 정도 시크니스 있으면서 보통 파스타 리전처럼 비어 있는데 요게 한 그 인덕티브 패치하고 12개월 정도 세컨 룩으로 보니까 힐링되면서 시크니스도 한 4mm 정도로 복원이 됐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샬뿐만 아니라 풀 시크니스 8 곱하기 10이면 스몰 투 미디움이죠. 여기서 풀 시크니스 테어도 인덕티브 패치 붙이고 봤더니 이제 인 호모제너스 티슈들이 한 3개월째 생기기 시작해서 한 12개월 정도 되니까 상당히 꽤 괜찮아 보이게 티슈 퀄리티가 좋아졌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임상 논문은 이제 2016년 아스트로스콥에 나왔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클리니컬 컴패리전 한 논문이 아니라 휴먼 바이옵시 논문인데 7명의 환자들이 인덕티브 패치 수술을 하고 이 환자들은 이제 의도치 않게 세컨 오피를 한 겁니다. 뭐 이 환자들 중에서 뭐 리테어나 뭐 아니면 다른 뭐 트라우마를 인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들만 뽑아서 티슈를 이제 빼내서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바이옵시 해보니까 이제 뭐 며칠 안 된 것부터 한 20개월 된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티슈에 얽힌 사이드 이펙트는 없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3개월째인데 요 셀 인코퍼레이션이 좀 많이 돼 있고 한 6개월 정도 된 사람한테 띄어낸 조직인데 셀 인코퍼레이션과 티슈 포메이션이 잘 되고 매추레이션이 잘 되고 임플란트도 우리가 보통 이제 패치는 아주 오랫동안 뭐 메카니컬 스트렝스 서포트하는 걸 바라는데 이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바이오 컴패빌리티도 좋고 리셉션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JSAS에는 10명의 서전 5개 병원에서 33명의 크로닉, 인터메디트 12개, 그다음에 하이그레이드가 21케이스 했고요. 케이스를 쭉 보면 결론은 이제 1년 정도 보니까 클리니컬 스토어 굉장히 좋아졌고 다 유효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33케이스 중에 8케이스는 컴플리트 힐링, 33케이스 중에서 23케이스는 컨시더러블하게 파샬 힐링이 일어났고 페일에서 풀시크리스가 결국돼서 컨버전 된 거는 한 케이스였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요 사보에 선생님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샬이 아니라 라이트 매시브에다가 리페어를 하고 위에 덮는 그런 거 스터디 디자인 23명 57세 그다음에 팔로우 MR을 6개월 이상 찍고 소노는 3, 6, 12, 24개월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던 시크니스를 보면 결과가 컴플리케이션도 없고 96% 힐링으로 상당히 라이트 매시브 중에서 굉장히 좋은 2년 팔로우 보였고 텐던 시크니스도 수술 뒤에 6mm, 7mm가 한 24개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더라라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MATJ 2019년에 또 논문이 나왔는데요. 케이스 숫자는 굉장히 적지만 5년 팔로우 길게 한 논문이었습니다. 컨스턴트 스코어 ISS MR 봤더니 이제 보면은 케이스들이 뭐 처음에 프리옵에 굉장히 이렇게 thickness 잘 이게 파셜이 됐던 것들이 이제 thickness 잘 유지가 되고 한 5년 돼서도 이 부분들이 잘 힐링이 돼 있다. 이렇게 버저 사이드 디펙트 있던 것도 잘 메꿔주는 케이스들이었고 이 케이스도 한 5년 정도의 랩넌트 티슈 잘 유지되고 thickness는 수술 전에는 3mm, 수술 뒤에 6mm 됐다가 약간 줄긴 했지만 한 5년까지도 한 5mm 정도로 시그니피컨트하게 thickness가 유지가 됐다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2019년에 이게 이제 가장 라지 파퓰레이션을 대상한 논문인데 이제 미국에서 레지스트리로 173명을 다 뽑아봤고요. 15개 센터. 90명은 풀 시크니스, 83명은 파셜 시크니스. 1년 받고 바스, 세인, ISS, 워맥 해서 2, 6, 12주 6개월째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뭐 다 유의하게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MCID는 우리가 이제 환자가 미닝풀하게 좋아지는 거죠.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자기가 자각할 정도로 좋아지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파셜 시크니스는 84%의 환자가 MCID에 도달을 했고 83%는 그 이상이었다. 풀 시크니스도 72%, 77% 컴플리케이션 없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라지 스터디, 이 파퓰레이션 스터디에서도 비교적 페어러블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지컬 비디오를 조금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서지컬 비디오가 이 바이오 인덕티브 패치 자체는 아직 국내에 인허가가 되지가 않아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만 허가받은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인덕티브 패치 중에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는 스미스앤네피에서 나온 이제 리젠텐이라는 임플란트인데, 예전에 이제 로테이션 메디칼에서 만든 임플란트가 2017년에 한 2,100만 달러에 이 회사를 사들여서 좀 이슈가 됐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에 대한 뭐 동영상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관절경 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스텝운도 돼서 그래프트 집어넣고 이렇게 이 파샬 테어가 있는 부분을 보고 안쪽으로 이렇게 패치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지금 이 그래프트 자켓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 그래프트 자켓은 기본적으로 본에다 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본에다 고정이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게 메카니컬 서포트라는 게 아니라 셀 그로스를 위한 스캐폴드이기 때문에 텐던 스테플러라고 해서 텐던에 그냥 꼬매주는 방식으로 고정이 되고 나중에 다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뭐 수술 동영상, 이것도 이제 해외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시술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고 패치가 이제 울지 않게 안에 좀 메탈 이 스타일러스를 넣어서 하고, 스테플러 찍을 자리 좀 봐주고, 스테플러는 이렇게 그냥 이게 수처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텐던에다 그냥 툭툭 눌러서 본까지는 고정이 안 되게 스테플링 해주고, 그다음에 본 쪽에는 여기 본에다 고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저희가 뭐 최종적인 모양은 저희가 뭐 SCR하고 보는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쓰는 클래식 더말 패치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로테이트 커프는 기본적으로 수술 자체가 소프트 티슈 데피셔시에 대한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컨벤셔널 리페어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컨트로버시는 뭐냐면, 과연 랩넌트 티슈들은 힐링 포텐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 힐링이 잘 되게 하려면 메카니컬 소프트웨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바이올로직하게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 봤는데, CDP 클래식 더말 패치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BIP 바이오 인덕티브 패치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파샬, 풀시크니스, 일리페어블, 매시브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컨트로버시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인덕티브 패치 테스트는 아직 이제 그 외국산밖에 없죠. 사실은 또 국내에서 잘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충분히 또 국산화 가능한 제품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잘 디자인된 하이 퀄리티 스터디들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